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 전망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공해 주시는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 현재 지분 구도하고 또 핵심 주체들의 속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조원태 회장 측하고 호반그룹 간의 지분 격차가 불과 1.5%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점. 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호반 쪽에서 최대 20년 장기전을 예고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일단 조원태 회장의 소위 백기사 덕분에 한숨 돌린 것 같은데 이 동맹, 이 백기사의 실체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죠? 네, 그 핵심은요. 한진칼 지분 9%를 보유한 두 사모펀드, 유진 그로스 스페셜 오퍼추니티하고 대신 코어 그로스입니다. 아, 그 펀드들이군요. 네, 여기에 출자한 주요 대기업들, 예를 들면 이마트,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또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이런 곳들이 조 회장의 아주 든든한 우군이라는 게 확인됐죠. 이게 단순히 그냥 투자 관계가 아니고요. 정용진 회장하고 조 회장이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런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아, 그런 관계까지? 네, 또 항공유 공급 같은 사업적인 그런 상호 의존성도 깊어서 당분간은 지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펀드들이 예전에 조 회장한테 맞섰던 3자 연합 있잖아요. 반도그룹, KCGI, 조연아 전 부사장. 네, 기억납니다. 그중에서 반도그룹이 내놓은 지분을 이 펀드들이 흡수했다는 점이죠.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5호 지분 구조를 보면 조 회장 측이 그러니까 일가 20.62%에다가 델타항공 14.9%, LX판토스 3.83%, 그 사모펀드 9%, 기타 등등 합치면 50%가 넘네요. 그렇죠. 일단 과반은 넘겼어요. 당장은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역시 변수는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 산업은행이 가진 10.58% 지분 말이죠. 정확합니다. 산업은행은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통합이 마무리되면 이 지분을 언젠가는 매각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영권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M&A 전문가, 그 김상열 회장이 이끄는 호반그룹의 도전이 아주 거셉니다. 호반그룹이요? 네. 2018년부터 계속 관심을 보여왔고요. 2022년에는 KCGI 지분 13.97%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딱 올라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계열사들, 호반건설, 호반호텔앤리조트 이런 곳들을 동원해서 장내에서 주식을 계속 사들여서 지분을 18.46%까지 늘렸습니다. 와, 18.46%. 그럼 조 회장 일가하고의 격차는 이제 정말 1.5%포인트밖에 안 나는 거네요. 네, 불과 1.5%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호반의 진짜 무기는요. 평균 매입 단가가 아주 낮다는 거예요. 약 58,000원 수준. 58,000원이요? 지금 주가가 14만 원대인데. 그렇죠. 현재 주가의 절반 이하라 손실 부담이 훨씬 적죠. 이게 이제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주가는 2022년 6만 원대에서 지금 13만 원대까지 2배 넘게 뛰었는데 그럼 이 백기사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은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수익 실현 유혹도 있을 거고 한진과의 관계 유지도 생각해야 하고 특히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한 기업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HD 현대오일뱅크 실적이 좀 안 좋다거나 SK이노베이션이 SK온 IPO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기업들은 당분간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B 업계의 시각도 좀 비슷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사모펀드에 출자한 기업들은 시세 차익보다는 전력적 협업이나 백기사 역할에 더 무게를 둔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펀드들이 조 회장 측의 확고한 방패라는 사실이 더 부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조 회장의 방어력은 더 강화된 셈이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조 회장은 동맹 덕분에 일단은 안정적이지만 직접적인 지배력은 여전히 좀 취약하고 반면에 호반그룹은 낮은 비용으로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아주 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호반은 최대 20년,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염두에 둔 긴 호흡의 싸움을 계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20년이요? 와,
네. 그래서 당장의 목표가 경영권 장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단일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조용한 신경전 양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신경전. 네. 산업은행 지분 매각 시점이나 또 백기사 기업들의 내부 사정 변화 같은 것들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물론 극단적인 대립 말고 협상 가능성도 있겠지만 호반의 장기전 의지를 보면 이 경영권 분쟁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결국 동맹에 의존하는 현 경영진과 낮은 비용으로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는 도전자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은행 지분 향방, 사모펀드 백기사들의 움직임, 또 시장 상황 변화, 이런 변수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호반그룹이 20년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낮은 비용으로 지분을 확보했다. 즉,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지분을 더 사들이는 것 외에 이 복잡하게 얽힌 동맹관계의 어떤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한진칼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전략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